한국처럼 가난한 나라는 공기가 좋으니까 피부가 좋아졌나 보네. 편리한 프랑스에서 불편한 한국 가니까 너무 불편하겠다. 여기 한국에 건너간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마리입니다. 프랑스의 가장 멋진 도시인 투레트에서 살고 있어요. 사실 멋진 도시라고는 하지만 시골에 가까운 도시이고 여러 가지 정보도 정말 많이 부족한 동네이기도 하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최근에 알게 되었을 정도로 정말 바보처럼 살았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아직도 인터넷이 잘 터지지 않는 동네도 있을 정도이니까요. 저는 최근까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교 생활비를 벌고 있었죠.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것은 제 친구인 소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소피가 자꾸 한국에 간 엘라를 만나러 가자고 했거든요. 소피와 엘라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엘라가 한국에 시집을 가게 되면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점점 각자의 삶을 살게 되게 되었습니다. 엘라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시기에 한국에서 혼자 여행 온 승수를 만났죠. 결국 두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었죠. 저와 소피가 그 둘의 사랑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도 한국인처럼 가난한 아시아의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 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워낙 그들은 가난한 삶에 찌들어 있고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말라가고 있죠. 수상가옥 혹은 판자집에서 살면서 각종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온 가족이 수십 명씩이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힘든 곳이 한국이라는 나라잖아요. 분명 승수는 가머니설로 엘라를 꼬셨던 것이 분명하고 엘라는 승수의 말만 믿고 한국에 가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엘라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든든한 가장이 있어야 한다는 열망 같은 것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엘라는 분명 결혼을 빨리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엘라가 한국에 가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승수를 만나고 사랑에 빠진 것은 너무 빠르게 일어난 일이었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나이에 승수와의 만남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엘라는 언제나 세심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랑만큼은 깊고도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가 한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졌죠. 우리는 소피와 함께 엘라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은 너무 다른 나라야.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우리 마음 한편으로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좋지 않았고 그런 곳에서 엘라가 행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전통적인 수상가옥과 판자집이 가득한 어려운 환경을 상상하며 엘라가 그곳에서 힘든 삶을 살게 될까봐 두려워했죠. 하지만 엘라는 그런 걱정들을 듣고도 승수와의 사랑을 확신하며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녀가 승수에게 끌린 이유는 단순히 사랑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든든한 가장이 필요했던 마음이 커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런 마음이 엘라를 더 빠르게 결혼으로 이끌었을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페인트 칠을 하시다가 낙상으로 인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를 잘 매만져줄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승수의 성격은 무언가 가식적인 것 같았고 섬세하고 따뜻한 척하며 엘라를 많이 도와주었죠. 엘라는 한국인들의 특성이 원래 이렇다면서 저희 보고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면 정말 많은 대우를 받을 거라고 했지만 엘라가 그런 승수의 꼬임에 넘어가는 모습이 무언가 안타까웠죠. 프랑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느낌의 자상함이었으니까요. 소피와 저는 승수가 나쁜 사람이 아니길 바랐지만 말이죠. 아시아라는 나라도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대표인 중국인들이 유럽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만 보아도 알거든요. 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나라가 중국이고 중국인들의 말로는 아시아는 중국으로 통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아시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에 오던 중국인 손님 중에서 릴린이라는 손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무료로 쓰라고 둔 휴지를 한 움큼씩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갔거든요. 사장님께 말씀드려도 그건 아시아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말할 뿐이었죠. 엘라의 어머니도 한국인 남성을 만나는 것이 걱정이라 하셨고 먼 나라까지 시집을 가는 엘라를 걱정 어린 눈빛으로 보셨지만 도와줄 것이 없으니 반대도 못하겠다면서 엘라를 보내셨죠.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엘라의 결정을 지지하고 싶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먼 곳으로 떠나는 딸이 걱정스러웠죠.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엘라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서로의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었을 때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어머니는 딸이 행복하길 바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마음으로 떠나는 엘라에게는 조금도 안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소피와 저는 결국 엘라가 떠난 뒤에도 그 선택이 정말 옳았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미지와 달리 엘라는 한국에서 승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게 정말 가능할지 믿기지 않았죠. 그래도 가장 친한 친구인데 한국에 가서 농사나 짓고 있는 것이 아닌지, 어디 이상한 섬에 잡혀가서 매일 풀만 먹으며 일하는 것이 아닐지 너무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시아는 무슨 인신매매나 장기매매 같은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아시아의 나라에서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엘라와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고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엘라의 피부가 좋아 보이기에 피부 칭찬으로 말을 시작했죠. 한국이 그래도 프랑스보다 공기가 좋은 나라일 테니까 얼굴이라도 좋아 보인다며 억지 칭찬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라는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엘라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고마워. 사실 피부가 좋아진 이유가 있어. 여기서는 한국산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진짜 효과가 좋아서 깜짝 놀랐어. 저는 조금 놀란 목소리로 물었죠. 정말? 한국 화장품이 그렇게 좋다고? 엘라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응, 한국 화장품은 정말 다르더라고. 내가 프랑스에서 쓰던 제품들은 딱히 변화가 없었는데 여기에선 내 피부가 점점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 한국의 화장품들은 피부에 자극도 적고 성분이 너무 좋고 특히 천연 재료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피부가 진짜 촉촉해지더라고. 그녀는 잠시 멈추고 화면을 가리키며 덧붙였어요. 이것 봐. 내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인데 정말 대박이야. 여긴 제품 종류도 많고 내 피부에 맞는 제품을 찾는 것도 쉬워서 좋았어. 그럼 이건 뭐야?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엘라는 자랑스럽게 제품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스킨케어 브랜드에서 나온 거야. 트러블이 있거나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고 기름기도 잘 잡아줘. 그냥 하나씩 써보면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어. 그때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피부도 좋아지고 정말 다 좋구나.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점점 익숙해졌겠네. 엘라의 표정도 점점 밝아 보였죠. 그리고 그녀는 한국이 프랑스보다 훨씬 좋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은 프랑스보다 훨씬 선진화된 나라야. 처음엔 정말 놀랐어. 지하철, 버스, 공공기관, 시스템 모든 것이 최첨단이라서 여기서 생활하는 게 너무 편리하다고 느껴졌어. 예를 들어 지하철은 정말 정확하게 도착하고 버스도 언제 올지 앱으로 알 수 있어. 특히 교통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정말 보기 드물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스마트폰 캡처 화면을 보내주며 말을 이어갔어요. 여기선 거의 모든 게 디지털로 되어 있어서 공공기관이나 병원 예약도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기다릴 필요가 거의 없고 내가 필요한 모든 정보도 바로 찾아볼 수 있어. 프랑스에서는 이런 걸 기대하기 힘든데 여기선 생활이 정말 편리하고 효율적이야. 엘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여기서는 정말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해. 예를 들어 병원에서 예약하고 가면 기다리는 시간도 적고 진료도 빨리 끝나. 그리고 음식도 항상 신선하고
어디를 가든 청결한 환경이 유지돼. 여기서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그녀의 말에 소피와 저는 점점 더 놀라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한국은 그렇게 편리한 나라였구나. 소피가 말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모님의 말을 들으며 자라왔고 아시아에 대한 그들의 시각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는 모두 뭔가 낯설고 위험한 곳처럼 느껴졌죠. 특히 어머니는 독서 모임에서 다룬 책 속에 한국을 언급하며 그 나라를 가난하고 어려운 곳이라고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녀는 항상 프랑스와 유럽을 자랑스러워하며 우리처럼 문명화된 곳에 살고 있어야 한다며 아시아와의 차이를 강조하셨죠. 어머니는 자주 한국에 대한 걱정을 표하셨습니다. 엘라가 그런 나라로 간다고? 어떻게 그런 곳에 가려고 하지? 라고 말하시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가난하고 불안정한 곳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말에 저도 영향을 받아 엘라가 한국에 간다는 소식에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녀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물어보았죠. 그리고 부모님은 아시아의 위생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코로나19나 메르스, 사스 같은 질병들이 아시아에서 발생한 이유가 그 지역의 환경과 문화 때문이라고 믿으셨죠. 코로나19도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먹은 박쥐 때문이었잖아요. 그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깊게 박혀 있어서 아시아는 항상 다른 대륙들보다 낮고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라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 모든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말하는 한국은 그저 가난한 나라라는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엘라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그곳의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최신화된 모든 것들을 소개해 주었죠. 그러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그들만의 관념을 지니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가난한 나라인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소피와 함께 한국에 가보는 것이 어떠냐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나도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직접 가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하지만 엘라의 말과 그녀가 겪고 있는 현실을 듣고 나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시각이 점차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소피도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그리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엘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래, 우리가 왜 항상 그렇게 생각했지? 직접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 둘 다 한국에 가는 계획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와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까운 친구였고 항상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하길 좋아했어요. 특히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 여행은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모습이 정말 엘라가 말하는 것처럼 현실일까? 그 궁금증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엘라가 말한 대로 한국이 정말 그렇게 멋진 곳이라면 우리가 가서 직접 보고 느껴야 할 것 같아. 소피는 그렇게 말하며 여행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첨단 기술,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우리도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물론 한국에 대한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명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한국이 과연 그만한 수준의 나라일까 하는 의문이 있었죠. 유럽은 그 어떤 나라보다 발전된 기술, 뛰어난 예술과 문화, 그리고 안정된 정치 시스템을 자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을 방문한다고 해도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한 여행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에 가기 위한 준비도 정말 철저히 했습니다. 상비약은 물론이고 한국의 지폐와 동전도 골고루 환전해서 준비했죠. 10원짜리와 100원짜리의 동전도 정말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한국처럼 후진국은 분명 동전 거스름돈이 부족하다면서 거스름돈의 일부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 프랑스의 시장에 갔을 때
동전이 부족하다면서 거스름 돈을 주다 마는 상인들에게 몇 번 당한 적이 있었고, 그러한 현상이 한국과 같은 아시아에서는 정말 흔한 일일 것이 분명했죠. 소피 또한 저와 함께 프랑스의 약국과 상점에 들러 정말 여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왕 가기로 한 한국 여행인데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소피가 너무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제가 배탈이라도 나서 소피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희 어머니 또한 아는 사람 중에서 아시아 여행을 갔다가 배탈이 나서 얼굴이 헬쑥해진 채로 프랑스로 돌아온 지인 이야기를 해주시며 아시아는 유럽인처럼 깨끗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길거리 음식을 먹지 말고 코카콜라 캔음료 등의 안전한 식품만 먹어야 한다고 했죠. 그렇게 준비물을 철저히 챙기고 나서 드디어 한국 여행을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일찍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를 타고 긴 여정 끝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착한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죠. 공항 내부는 깨끗하고 사람들은 친절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공항 직원은 영어로도 매우 능숙하게 응대해 주었죠. 이 모든 것이 예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엘라와 승수를 만나고 나서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은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과 걱정만 가득한 마음으로 한국을 떠나왔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느꼈던 모든 경험들이 제 마음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엘라와 승수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갔을 때 한국의 현대적인 면모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후진국이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기 시작했죠. 서울의 도심은 그야말로 미래적이었습니다. 도심을 지나며 보는 고층 건물들은 모두 세련되었고 길거리는 늘 정돈되어 있었어요.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승수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시내를 구경했는데 그 시스템은 상상 이상으로 편리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지하철역마다 여러 언어로 안내문이 붙어 있어서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승수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중 하나야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그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는 한식당에 갔습니다. 엘라와 승수가 저에게 추천해준 전통 한식들은 정말 놀라운 맛이었어요. 김치, 불고기, 그리고 다양한 전통 음식들이 그 어느 때보다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그 맛을 음미하며 한국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죠.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주요 명소들을 구경했습니다. 강남의 거리, 명동의 쇼핑몰, 그리고 홍대의 예술거리까지 서울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고 나서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한국은 정말 선진화된 나라라는 것을. 프랑스에서도 본 적 없는 세련된 쇼핑몰, 고급 브랜드들이 즐비한 거리들, 그리고 거리에서 사람들의 다채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면들. 모든 것이 매끄럽고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의 발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은 물론이고 음식 배달 앱, 교통카드 시스템 등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시아는 후진국이라는 고정관념은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정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선진국이었어요. 한국 동전을 괜히 가져왔다는 후회가 밀려왔고 그 무거운 동전을 들고 다니다가 결국 다시 환전을 해버렸죠. 한국에서는 현금이 전혀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아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아시아를 대할 때마다 가진 편견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한국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불식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하며 모두가 공공의 질서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기술과 문화가 이렇게까지 발전한 나라라는 점에서 한국은 이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나라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죠. 엘라와 함께 길거리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먹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길거리 음식이라면 어딘가 불안한 생각이 들곤 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나던 서울의 번화가, 특히 명동이나 홍대에서 길거리, 음식 가게들이 줄지어 있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먹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사람들이 모두 즐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엘라는 저에게 떡볶이와 순대를 추천해 주었고 저는 그 말에 따라 가게 앞에 섰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파는 작은 가게였지만 가게 주변은 정말 깨끗하고 음식도 신선하게 보였어요. 가게 주인도 너무 친절해서 처음 한국 음식을 접하는 저에게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 설명해 주었죠. 저는 떡볶이를 한 입 먹었을 때 그 매콤하고 달콤한 맛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떡이 쫄깃하고 양념이 너무 맛있어서 계속 손이 갔습니다. 순대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지만 그 맛도 정말 독특하고 맛있었어요. 순대의 고소한 맛과 함께 들어있는 야채와 고기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며 입안에서 폭발하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식이 길거리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길거리 음식이라고 해서 위생에 신경 쓰지 않는 나라일 거라는 편견은 한국에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가게 주인은 계속해서 손을 씻고 음식도 항상 덮개로 덮어두며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엘라는 웃으며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정말 특별해. 이 음식들이 얼마나 신선하고 맛있는지 알지? 라고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이건 상상도 못했어. 한국에서는 길거리 음식조차 이렇게 맛있고 위생적일 줄 몰랐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음식을 먹고 있었고 한 사람도 불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한국은 음식 문화에서부터 사람들의 친절, 그리고 청결까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아시아는 위생이 엉망이다라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그저 맛있고 안전하고 깔끔한 경험이었어요. 한강공원에 갔을 때도 정말 놀랐어요. 서울의 한강공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국은 조금 더 전통적이고 자연과 도시가 혼재된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강공원은 현대적이고 깨끗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넓은 잔디밭과 자전거 도로, 그리고 길게 펼쳐진 강물이 너무 아름다웠죠.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전거를 타고 배드민턴을 하고 돗자리를 펴고 여유롭게 앉아 있었어요. 공원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을 줄은 정말 예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길게 이어진 자전거 도로를 따라 걷다가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어요. 보통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조금 더 덜 깔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화장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손 세정제가 자동으로 나오는 기계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실 내부는 현대적인 시설로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무료 화장실이라는 점이 더욱 놀랍게 했죠. 이런 깨끗함을 도심의 공원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엘라는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죠.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신경 쓰는 편이야. 공공장소의 청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리고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길거리에 쓰레기도 거의 없었고 사람들은 누구나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무심코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며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질서 있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한강공원에서 사람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 사회의 부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외출할 때 입는 옷이나 사용하는 물건들에서 정말 고급스러움과 세련됨이 묻어났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고 모든 사람들이 생활의 질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엘라가 말한 대로 한국은 정말 선진화된 나라였고 사람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발전하고 깔끔하고 효율적이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좋은 나라였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던 한국의 모습이 오히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진화된 사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걷는 동안 길거리에서부터 카페, 쇼핑몰까지 곳곳에서 들려오는 음악에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프랑스에서 자주 듣던 그 음악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음악은 익숙하게 들리는 멜로디와 비트, 그리고 영어 가사로 가득 찼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 음악이 프랑스에서 만들어졌다고 믿었어요. 프랑스에서 길거리에서 자주 들었고 그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다는 것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엘라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이 음악은 K-팝이야. 한국에서 만들어진 음악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K-팝.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 음악이 한국에서 나온 거라고? 제가 프랑스에서 많이 들었던 음악이 그토록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고 그 음악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에 더 큰 충격을 받았죠. 프랑스에서 K-팝을 자주 들었던 저로서는 그 음악이 한국의 대중문화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죠. 저는 그저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들어진 최신 음악인 줄 알았고 K-팝이란 단어도 그저 하나의 장르 명칭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그 음악이 거리마다 울려 퍼지고 있는 걸 보며 이 모든 음악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니 라고 생각하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그저 다른 아시아 국가 정도로 여겨졌던 제 인식에서 벗어나 대중문화와 음악 산업에서 매우 강력한 나라임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K-팝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음악이 바로 한국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진지하게 이해할 수 있었죠. 이 경험은 한국에 대한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승수와 엘라가 한국의 온돌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엘라가 말하길 한국의 온돌은 정말 특별해. 바닥에서 난방이 되기 때문에 한국식 호텔에 가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전혀 춥지 않다니까. 저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한국의 바닥 난방은 전통적인 온돌 시스템을 현대식으로 발전시킨 거라고 했죠. 그동안 저는 겨울마다 집 안에서 바람을 피하려고 난방기를 몇 시간씩 켜놓고 추위와 싸우며 지냈었죠. 하지만 한국에 와서 그 따뜻함을 직접 경험한 뒤로 그 효율성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승수와 엘라는 온돌의 원리를 설명하며 한국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진 이 난방 방식이 집안의 온도를 고르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집안이 언제나 아늑하다고 말했어요. 온돌은 불을 바닥 밑으로 보내는 방식인데 예전에는 돌을 데워서 그 열을 바닥을 통해 전달했거든요. 이제는 물을 데워서 바닥에 있는 파이프를 통해 열을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원리는 같아. 승수가 그렇게 덧붙였죠. 호텔에서 잠자리에 들 때 바닥이 따뜻한 것이 너무 편안했고 그 덕분에 밤새 추위를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온돌 덕분에 침대에 누워서도 바닥에 따뜻함이 전해져 몸이 편안하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죠. 그때 한국이 이렇게 첨단화된 난방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겨울을 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에 편리함과 효율성을 주는 시스템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승수와 엘라가 그렇게 한국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사람들 간의 따뜻함과 효율성이 모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며 일상 속 작은 부분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되었고 저 또한 그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얼마나 편할까?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문화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저 역시 그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었죠. 승수와 엘라와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그들의 삶에 대한 동경이 커졌습니다. 그들의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한국 남자와 만나서 한국인처럼 살아볼 수 있을까? 승수와 엘라와 함께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저는 점차 프랑스에서 느껴왔던 불편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생활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모두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지를 직접 체감하면서 프랑스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에서 살면서 느끼던 불편함이 한국에 와서 하나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대중교통은 가끔 시간에 맞춰 움직이지 않거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서 여행이나 일상적인 이동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어요. 지하철의 시간표는 정확했고 역마다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이동이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이 늘 서두르거나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고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불편한 상황들, 예를 들면 대기 시간이 길거나 음식점에서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는 일이 저를 자주 불편하게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대체로 친절하고 서비스에 있어서도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경험이 쌓이면서 프랑스에서 내가 감수하고 있던 불편함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물론 프랑스는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가진 나라이지만 한국에서 느낀 효율성과 편리함은 그동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었고 그 부분에서 차이를 느끼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엘라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소피 또한 저처럼 한국에 가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고요. 한국처럼 편리한 나라에 살면 프랑스의 시골은 생각도 나지 않을 테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